한국교육CS 오리엔테이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작은 개강, 그리고 수강 신청, 주요 일정, 평가 안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업 실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 중요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봐주시고요. 수강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실습 강의 및 운영 교수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과제 1로 주어지는 것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요.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강의를 계획하시고 촬영하신 교수님은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강의 교수님은 진정난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수님과 운영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교수님은 진정난 교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교수님 설명드렸고요. 운영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반의 교수님들 6반 정혜란 교수님이시고요. 튜터 선생님이 김현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7반 운영 교수님은 이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터 선생님은 유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각 반 자기가 몇 반인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1차 과제 중에 강의 교수님 누구시라고요? 네, 진정난 교수님이시고 자기 반의 운영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의 이름을 적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몇 반인지 확실히 아시고 가끔 오답 중에 강의 교수님은 진정난 교수님 잘 쓰시고 운영 교수님도 화면에 진 교수님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우리 반은 진 교수님이야 하고 이렇게 딱 써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각 반의 운영 교수님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제출하시면 피드백을 드리고 또 수업 때 수업 실습 때 만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 성함을 바르게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 말씀을 드렸고요. 튜터 선생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교육실습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1주부터 16주까지 온라인 콘텐츠 수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은 15주가 되겠고요. 두 번의 시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본 과목은 다 과제형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온라인 콘텐츠 수강을 하시면서 또 그 기간 동안 강의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받은 강의안에 대해서 강의안 작성을 하신 후 그것을 제출하시면 각 반 운영 교수님, 즉 지도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온라인 콘텐츠 수강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그 초급, 중급 수업 관찰을 하게 됩니다. 초급, 중급 수업 관찰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업을 잘 보시면서 각 수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한국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형이 1과 2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2는 보통 해외 거주자 분들이 되실 텐데요. 동영상 수업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유형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유형 1에 해당하실 겁니다. 유형 1에 해당하신 선생님들은 학교로 직접 오셔서 실제로 수업을 하시고 또 지도 교수님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면대면 수업 실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참관이 신청자에 한해서 원래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올해는 여러분들 안내 받으셨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참가는 전면 취소됐다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제 신청하시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참가는 2020년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 수업을 참관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수업까지 함께 해서 이 수업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학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립국어원의 실습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발표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실습의 운영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국어원 실습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어 학부에서는 2021년부터 변경된 운영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건데요. 현장 실습과 참관 9시간이 필수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장 실습 또는 참관을 9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9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립국어원의 실습 지침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9시간 이상 현장 실습을 하거나 현장 참관을 하거나 또는 실습과 참관을 혼합해서 9시간 이상 오프라인으로 필수적으로 할 것을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이나 참관은 하루에 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하루에 9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3일 이상 2021년도에 이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3일은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한국어학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참관을 9시간 이상, 3일 이상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실습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목대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특강을 들으시는 신입생 분들이나 1학기 분들, 2학기 분들은 2021년도부터는 이것이 모든 한국어 교원 양성을 하는 모든 기관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수강 신청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 신청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수강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2020년 1학기 기준입니다. 주전공과 복수전공,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13영역 8과목 이상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문교정 모두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기초문법 또는 한국어 문법론 둘 중에 하나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학개론 또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둘 중에 하나를 들으셨을 거고요. 한국어 문법 교육론 또는 교육문법의 지도법 둘 중에 하나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교수 이론 이렇게 이것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시고 13영역 8과목 이상을 수강하신 분들이 주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지금 교육 실습 수강을 하고 계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지금 1학기생 분들이나 2학기생 분들 교육 실습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특강 들으신 분들도 이러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공으로 이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전공은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전공 과정은요, 아래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해서 1, 3 영역 4과목 이상을 수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과목을 살펴보시면 한국어 기초 문법 또는 한국어 문법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들으셔야 하시고, 교육학개론 또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들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문법 교육론 또는 교육 문법의 지도법을 반드시 들으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을 반드시 들으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부전공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 절차, 여러분들이 거쳐온 수강신청 절차인데요. 먼저 저희가 공지를 드렸죠. 수강 자격 심사를 이제 진행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심사 결과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합격자에 한해서 학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수강료가 이제 등록금과 실습비, 참관비, 개별 납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참관비 내신 분들은 저희가 취소 후에 환불 절차까지 진행하고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러한 식으로 수강 신청 절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들 이제 올려주시는 부분들 있는데요. 제가 특강이 끝난 후에 올려준 질문 토대로 하나씩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실습 신청 공지, 접수 심사 합격 통지, 일괄 수강 신청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토요일 특강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 동영상을 수강하신 후에 확인 보고서를 제출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밴드에 이 녹화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제출하라 이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강의가 끊기시거나 좀 듣기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밴드에서 한 달 동안 수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이 특강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밴드에서 다시 보신 후에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 한국어 교육 실습 2회로 진행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어제까지 이제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었죠. 그래서 아마 1주차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1주차 수업과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특히 평가 같은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가장 지금 시점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리는 평가 항목과 진행 방법이 평가 항목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기준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차에는 한국어 수업 2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주차에 과제 1이 주어지는데요. 과제 1은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밴드를 통해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월요일에 과제 1이 올라오면 과제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1에서 제가 틀리면 안 된다는 문제 있었어요. 강의 교수님, 그리고 운영 교수님, 그 다음에 튜터 선생님 이름을, 성함을 쓰는 부분 꼭 틀리지 마시고 내가 몇 반인가 꼭 확인하신 후에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는 교수 학습 활동의 구성 1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교수 학습 활동의 구성 2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강의안 1 목표 문형 배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강의안 그것의 목표 문형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마다 배분이 될 거고요. 수업 실습 일정이 일단 공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실습 일정에 대한 공지가 조금 아직 미정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1에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되면 이때 목표 문형과 이제 교환 양식, 교환 강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주어지고요. 샘플 강의안을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먼저 이 강의안 양식과 샘플 강의안을 아주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수업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특히 교육실습 과목에 주어지는 이 강의안 양식과 샘플 강의안을 보시고 이거에 맞추어서 이것처럼 내가 받은 목표 문형으로 이제 강의안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 문형을 받았다고 바로 그럼 나 바로 시작해야지 하시면 안 되겠죠. 먼저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요. 그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표 문형 받았다고 바로 막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그 목표 문형에 대해서 언제 쓰이지 교재도 살펴보시고요. 어떠한 특징이 있지, 어떠한 제약이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의록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안내받은 교수 학습 센터 이런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또 한국어 문법 서들을 보시면서 목표 문형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강의안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강의안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왜? 강의안 작성법이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법을 배우기 전에는 받은 목표 문형에 대해서 아침에도 고민하시고 점심에도 고민하시고 저녁에도 고민하시면서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는요,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 3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때 실습 유형 변경 마감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형 1에서 유형 2로 변경을 하시거나 이제 갑자기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계획이 잡혀서 유형 1을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유형 2로 내셨는데 나 그때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유형 1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완전 귀국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습 유형 변경 마감 기간이 이때 있습니다. 공지가 되는데요. 공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 일정 안에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각 유형에 맞춰서 진행이 되니까요. 반드시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주차 수업은요. 강의안 작성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의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목표 문형으로 강의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6주차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강의안 작성법을 듣는 주에 과제 2, 강의안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 강의안 작성법을 듣고 강의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또 강의안 작성법을 듣고 그 강의안 작성법에 맞추어서 목표 문형을 토대로 강의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강의안은요, 저희 그 각 반의 운영 교수님들,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으시면 그 피드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정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려주신 과제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피드백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방에 저희 튜터 선생님들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주신 그 피드백 주신 그 강의안을 다시 올려드리기 때문에 과제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 다시 말씀드리고 과제방에서 그것을 보시고 피드백을 확인한 후에 중요한 거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피드백을 본 후에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이렇구나.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피드백을 반영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영 교수님들, 각반의 운영 교수님들이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 지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강의안 1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 피드백은 반드시 반영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중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할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피드백을 확인 후에 수정 강의안을 제출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주차 수업은요, 교수 학습 자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주차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이 중간고사는 과제 2, 여러분이 그 강의안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제 과제 3이 주어지는데요. 과제 3이 왜 주어지냐면 8주차 중간고사 기간에도 여러분이 이제 초급 수업 참관 동영상이 딱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8주차와 9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초급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초급 수업을 보시고 참관록을 작성하시는 과제가 이때 주어집니다. 참관록 양식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양식에 맞춰서 또 참관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그것이 과제 3이 되겠습니다. 원래 2반, 3반, 4반 선생님들 중에서 현장 참관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러한 실습 참관록을 제출하시면 이 과제 3이 면제가 됐었는데 이번 학기는 현장 참관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반이 동일하게 이 과제 3 초급 수업 참관록 작성이 과제 3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하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9주차가 초급 수업 참관인데요. 이 수업을 8주차부터 중간고사 기간부터 9주차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주차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보셨으니까 초급 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 9, 10을 연결해서 잘 보시면 초급 수업은 이렇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는요. 중급 수업 참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주차에 우리 중급 수업이 온라인으로 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시고 또 이때 중급 수업 참관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장 참관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반이 동일하게 과제 4를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올려드리는 양식에 준수하셔서 참관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일정이요. 기말 시험이 공지가 됩니다. 기말 시험은 뭐냐? 과제형 써있죠? 여러분들이 그 수정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 반드시 교수님들 피드백을 반영해서 강의안을 수정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정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오셔서 유형 1은 학교에 오시고 유형 2는 동영상으로 해외 거주자분들은 동영상으로 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말 시험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공지가 됩니다. 저희가 강의안 2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안 2 작성은 강의안 1의 수정본을 말합니다. 자, 수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강의안 1에 지도 교수님들이 드린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하셔서 강의안 2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작성한 강의안 2 수정된 강의안으로 여기 써있죠.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 2로 수업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드백이 반영이 안 된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시면 수업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으로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차에는요, 중급 수업의 운영 기술, 이제 중급 수업 참관을 하셨으니까, 중급 수업은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초급과는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급 수업과 중급 수업을 보시고, 초급 수업의 운영 기술과 중급 수업의 운영 기술을 보시면서, 교사가 학생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각 급여에 맞는 교사 말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후배님들이 되겠죠? 교육 실습을 수강하지 않는 일반 학우님들에게 학교에서 수업 실습 참관 신청 안내 공지가 나가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교육 실습 수강하지 않고 계시는 학우님들은 학부 그 공지를 잘 참고하셔서요. 학우님들이 수업 실습을 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꼭 신청을 하시고 결과 공지가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실습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배님들이 참관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주차는요, 한국어 수업 현장의 특징과 한국어 교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주차부터 기말 시험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의 기말 시험은 교육실습 기말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말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실습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체되는 수업 실습은요, 강의안 2를 바탕으로 수업 실습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강의안 2를 반드시 내주셔야 하고, 일정에 맞춰서요. 나중에 그냥 안 내시고 들고 오시거나 반영이 안 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강의안 2를 반드시 과제방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 수업 실습까지 다 하는 것, 그것이 기말 시험이 된다라는 것. 수정된 강의안 2로 수업을 하는 것, 그것까지 그것이 기말 시험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유형 1은요, 1차, 2차,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면대면 수업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예정안으로는 13주차 토요일 5월 30일에 이제 1차 분들이 진행이 되고요. 2차는 14주차 토요일 6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괄 정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주차는 이제 아직은 예정 아니지만 그 시간을 좀 비워 두셔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형 2는 동영상 수업으로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과조의 제출 기한을 지켜주셔야 돼요. 14주차 일요일 6월 7일까지 과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형 2에 대한 부분은 유형 2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반에 자세한 공지가 나갈 테니까요. 추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까진 특강 때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인데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학기에 좀 새롭게 유의사항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 사태로 온 국민이 좀 힘든 그런 시기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과 6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예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국어원 권고안에 따라서 또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원한대로 할 수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5월 30일과 6월 6일은 확정이 아니고 한 주나 두 주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안내는 저희가 일정이 확정되면 5월 초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저마다 또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만 네, 좀 이번 시기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네, 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네, 사태가 빨리 안정화가 되면 조금 더 빠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대로는 13주차와 14주차에 면대면 수업 실습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확정된 거는 아직은 없고요. 5월 초에 네, 공지를 다시 드릴 테니까요. 다시 그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유의사항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4주차의 수업 실습이 원한대로 되면 이루어질 텐데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은 네, 수업 실습으로 대체 13주차, 14주차에 원한대로 된다라면 이때 수업 실습한 것으로 네, 대체가 되고요. 자, 그래서 기말 수업은 뭐냐? 과제형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한 수정과 수업 실습에서 한 네, 그 수업 실습이 기말 시험 점수로 과제 5에 점수가 반영돼서 그것이 기말 시험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필동 및 숙지할 것.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제출 마감일 엄수. 네,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빨간색으로 강하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과제 1, 과제 4 중에서 미제출 과제가 있으면 수업 실습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업 실습에 참여가 미제출 과제가 있으면 수업 실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제 1, 네, 그 보고서 쓰는 거죠. 오늘 특강 보시고 간단한 과제이기 때문에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2는요, 강의안 작성하는 거죠. 강의안 작성, 저 이래서 어떤 이유로 못했어요? 안 됩니다. 네. 뭐,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네. 반드시 기간 안에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 3과 과제 4는요, 참관록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기간에 맞추어서 네, 과제를 해주셔야 되고 1, 2, 3, 4 중에 하나라도 과제를 내가 안 냈다. 그러면 네, 수업 실습 못합니다. 네,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제 1, 2, 3, 4 중 하나라도 내가 안 낸 과제가 있다. 수업 실습할 수 없습니다. 과제 5, 기말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수업 실습에 불참을 하시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교과목인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서
과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공지를 잘 드려요. 그래서 그 공지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서 제출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과제 1에서 과제 4의 지각 제출은 절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늦었으니까 받아주세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못 받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각 제출 절대 불허고요. 자, 지각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제출 과제가 생기죠? 미제출 과제가 생기면 수업 실습에 참여가 불가해서 본 교과목의 이수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과제 반드시 마감일을 지키셔서 내주셔야 하고요. 수업 실습에 그러한 이유로 미제출 과제가 생겨서 불참을 하게 되면 본 교과목 이수가 불가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에 맞춰서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과제를 내실 때 과제 마감일 11시 59분 50초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제들은 하루 전이나 또는 그날 오전이나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릴게요. 자, 이거 왜 흔들릴까요? 중요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네, 과제 1에서 과제 4 중 미제출 과제가 있으시 수업 실습 참여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수업 실습에 불참하면 본 교과목은 이수가 불가하다. 그리고 과제 1에서 과제 4 지각 제출은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주요 평가 항목과 평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1주차 강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평가 비율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시점과 제출 마감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지 시점에 공지를 하면서 제출 마감일도 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과제 1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확인 보고서 꼭 내주시고요. 과제 2는 여러분들 강의안, 첫 번째 강의안 내는 거죠. 그리고 과제 3은 참관록 초급, 과제 4는 참관록 중급, 그리고 과제 5가 되는 것이 과제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유형 1, 유형 2 수업 실습이 기말 시험 대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강의안 2 작성하신 걸로 수업 실습을 하신 것이 기말 시험, 과제형 시험으로 기말 시험 대체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과제 1부터 과제 4가 50%가 되고요. 기말 시험이 과제 5가 결국에 되는 건데 대체가 되는 걸로 실습이 50%가 반영이 된다. 여러분 강의안 수정하신 걸로 실제로 수업하는 날 그 수업 실습이 통합돼서 50%가 반영돼서 100%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확인 보고서 5%고요. 강의안 1, 35, 참관록 초급 5, 참관록 중급 5, 그리고 수정된 강의안과 더불어서 수업 실습하시는 것이 50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강의안 작성하는 것과 실제로 그 수정된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안도 잘 쓰셔야 되겠죠. 피드백 주시니까 그냥 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강의안도 정성껏 쓰셔야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문형이 주어지면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교재도 살펴보고 문법서도 살펴보고 이전에 배운 것들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강의안 1을 정성껏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드리면 강의안 2 하셔서 그 피드백을 해서 수정한 것을 내가 숙지를 잘 해서 또 실습을 잘 하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평가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시험 말씀드릴게요. 유형별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강의안이 피드백을 받은 후에 수정을 하는 것은 유형 1, 유형 2 모두 공통입니다. 네, 그래서 수정을 잘 하는 것, 그것은 공통이고요. 그리고 추후 유형별 과제의 자세한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게요. 기말 시험은 수업 실습 과제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형별 수업 실습이 됩니다. 강의안 2는 과제방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강의안 2의 피드백은 네, 이제 유형 1과 유형 2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유형 1 면대면 수업 실습은요. 지정된 일시에 사이버 외대에서 네,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실습 시 준비물, 이것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강의안 2부, 강의안 2개, 2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그날 전문가 평가자 교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두 분께 드릴 강의안 2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강의안에는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연습지와 또 활동이 들어있는 활용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런 연습지로 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 두부 평가자 제출용 두부를 준비를 하셔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 자료를 필요시에는 내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 자료는요, 강의안이 아니고요. 연습지나 활동지나 혹시 필요한 보조 자료 같은 게 배포용 자료가 있다라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의안을 이제 내고 거기에 있는 학생의 말 따라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학생한테는 강의안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러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은요, 평가자 2분 제출용 2부,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나중에 또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 자료는 내부, 필요시 내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유형 2 동영상으로 수업 실습을 하시는 해외 거주자 분들께서는 강의안 2 두부가 아니고요. 수정된 강의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 인쇄본과 50분 수업을 실제로 하시는 동영상 파일이 있죠. 그 USB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국어 학부 사무실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추후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실습 준비물 강의안 2부 인쇄하실 때 제가 아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강의안 2부 당일날 학교에 오셔가지고 프린트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학부 사무실이 바쁘게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여러분들께 프린트를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당일이 토요일이라서 학교 앞에 인쇄소가 문을 닫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 2부는 미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학부에서 프린트를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가 안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가는요, 강의안 및 수업 실습 과제 주요 평가 항목은 뭐냐? 먼저 수업 내용,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주어진 목표 문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방법이 한국 교사로서 한국 수업으로서 맞는 방법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태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자, 여기서의 교사의 태도는요, 교사의 목소리라든지 또는 교사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과 교사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들은 목표 문항을 이제 받으시면 또 목표 문항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네, 먼저 그것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참고 문헌, 참고 교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세종한국어 1권부터 4권 저희가 드리는 목표 문항이 세종한국어 1권에서 4권에 보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미리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 문항은 이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네. 이런 문항이 나올 때 대화문들은 이런 식의 대화문이 되어 있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종한국어는요, 누리 세종학당에서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리 세종학당에 들어가시면 전자책으로 각각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댁에서 집에서 컴퓨터만 있다라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라면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세종학당 홈페이지,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하셨겠지만 아직까지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다양한 교재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특강이 끝난 후에 접속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볼 한국어 교재는요, 한국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에서 2, 1권과 2권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유형 1로 진행하신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만나게 되는 학습자들이 한국외대 교재로 이제 수업을 받은 보통 1급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러한 문법은 배웠구나, 이러한 어휘는 알겠구나,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 출판한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권과 2권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교재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오지만 가끔 이제 수업 실습 때 교재 보셨어요? 하면 교재는 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잘 못 보신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는 그 문형이 나와 있는 대화문 전체를 꼼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앞에 뭐 1과부터 뭐 13과 또는 뭐 1과부터 10과 이런 식으로 전체 교수 요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법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전에 이 문법을 배웠구나. 이 문법 후에 이 문법을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교수 요목을 잘 살펴봐야지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학생들 수준에 맞는 문법 사용, 학생들 수준에 맞는 어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재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아마 여러 특강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문법 참고를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중급, 또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법 사전,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 어미조사 사전, 이런 책들을 또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사학습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안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문법 표현 및 어휘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다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사학습센터에 센터에 문법 표현과 어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문형 검색도 해보시고 나 강의 안에 이 어휘를 썼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어휘 아니야? 초급에 적당할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어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중요한 수업 실습 사례. 네. 사례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수업 내용.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목표 문형이 있는데, 그냥, 뭐 이거는 이거네 하고 오셔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 없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에요, 예요만 바꿔 쓴다거나 아요, 어요, 여요만 바꿔 쓴다거나 형태만 가르치고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 문형이 주어지면 그 목표 문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기능을 갖고 쓰이는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학생들은 어때요? 선생님한테 그거 배워서 한국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게 학생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 문형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신 후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방법인데요. 이게 앞에 서면 사람이 좀 떨리죠. 부끄럽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교탁 뒤에 숨어서 수업을 진행하신다거나 나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실습하는 날은요. 학생들 앞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칠판을 보고 수업한다거나 천장을 보고 이렇게 수업한다거나 부끄러워서 이제 먼 산 이렇게 벽을 보고 수업한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선생님들 강의안 반드시 다 숙지해서 오셔야 합니다. 당일날 손에 강의안을 들고 수업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일날 강의안을 들고 수업하는 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강의안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로 오셔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수업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기억이 안 나서 강의안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네, 강의안 보면서 수업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강의안을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식이나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만 계속 하는 거죠. 안 돼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형에 대한 제시를 하시고 설명 부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셔야 되지 내가 아는 거 다 쓰고 네, 그러한 강의식의 수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료만 계속 나눠주고 쓰세요 안 됩니다. 네, 계속 나열만 하는 수업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강의 진행 시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학습자 숙달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 대상은 한국어 초급 네,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급 학습자들이에요. 그 학습자들 수준에 맞는 속도와 어휘와 발음으로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좀 잘못된 발음이라든지 그런 발음을 하시면 안 되겠죠. 표준 발음으로 구사를 하셔야 되겠죠. 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고요. 보통 속도로 수업을 하시되 학습자 수준에 맞게 교사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사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으로 준비를 하라고 그랬죠? 네, 교재를 보라고 했잖아요. 교재의 대화문. 내가 받은 문형이 위치한 과가 무슨 과인가? 그 앞에 나온 단어들은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겠구나. 그런데 이 어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이거는 어려운 어휘구나. 그리고 어휘 검색을 해보시면 초급 어휘, 중급 어휘, 고급 어휘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언어 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언어를 과다 사용. 자, 문법 용어를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감과 어미와 인칭, 제약 이런 것들은 한국 교사로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용어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어 교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학생들에게는 그런 문법 용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문법 용어 막 나열하는 수업 안 됩니다. 또 가끔 학습자 중에 이제 그 모국어 이제 영어를 쓰는 학생이 있으니까 막 헬로우 하면서 영어 하는 경우 안 됩니다. 또는 중국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경우 안 됩니다. 학습자의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만 하시면 돼요. 한국어로만 수업을 하셔야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한다? 안 됩니다. 유형 1에서는 다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단 유형 2로 진행하시는 해외 거주자분들이 계세요. 해외 거주자의 동영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학습자들이 단일 언어권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용인을 해드리지만 유형 1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에 오셔서 유형 1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외국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목표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으로 강의안을 작성한 다음에 수업 실습 참가하는 경우. 당연히 이거는 안 됩니다. 일단 목표 문형이 아닌 것으로 강의를 작성하면 이건 저희가 피드백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목표 문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니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목표 문형 이거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이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표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으로 강의안을 작성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 시스템 참가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준비한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피드백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강의안으로 수업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렇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요. 준비한 강의안대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의 맞춤법 오류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여러분들 마지막 그 강의안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퇴고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강의안 맞춤법 오류가 가능한 없도록 네. 보고 또 보고 네. 맞춤법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어 교사로 어디 뭐 파견을 가시거나 또는 기관의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가 있겠죠. 그때 당연히 강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보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먼저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강의안 맞춤법 오류죠. 네. 그럼 벌써 약간 첫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에 가능한 맞춤법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한 번 더 퇴고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실습 당일에 가끔 결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시험을 결석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과목 이수가 불가하다는 거, 네, 시험날, 실습날 결석하는 것, 네, 안 된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너무 안 된다 얘기만 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사례 2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해진 것을 잘 지켜서 열심히 수업을 따라서 강의안 작성을 하고요. 또 피드백 받은 거 잘 반영을 하셔서 즐겁게 수업을 하시면 다 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업 내용. 목표 문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강의안 작성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수업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그 목표 문형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고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네, 그 문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강의안을 잘 올라오는 샘플 강의안 참조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잘 보시고 목표 문형에 대한 형태, 의미, 언제 사용되는지 사용 정보를 잘 확인하신 후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은요. 강의안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수업을 하시면 내가 내 머릿속에 강의 다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장벽 안 보겠죠. 누구를 볼까요? 수업을 듣고 있는 초롱초롱한 학습자들의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안을 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강의안 볼 수 없고요. 반드시 강의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네, 학습자의 눈을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수업 자료로 또 활용을 하면서 학습자들과 왔다 갔다 네,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을수에 있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을수에 있다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능력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 문형을 받으면 그 문형에 대해서 문형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로 학습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은후에 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요 세 명의 말을 보겠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해요. 자, 이 말이 제일 짧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식후라는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복용하다라는 어휘는 초급 학생들은 들은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약국에 가서 한번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가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후에 식후라는 말 대신에 이 약은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복용해야 해요 대신에 먹어요, 먹어야 해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먹어요와 먹어야 해요. 무엇이 더 쉬운 말인가요? 먹어요가 더 쉬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후회를 배우는 시점에 이 학생이 어야 하다, 아야 하다라는 말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은후회를 배우는 시점에 그 교재에서 은후회가 어야 하다, 아야 하다 전에 있다면, 즉 은후회를 먼저 배우고 어야 하다를 나중에 배운다면 약을 먹어야 해요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약을 먹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서 쉽게 학습자들에게 다가가야지만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사말 구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목표 문형으로 샘플 강의안 참조해서 양식에 맞게 의사소통식을 강의안 작성하라. 의사소통식, 말하기 중심의 강의안을 작성해야 된다. 상호작용이 충분히 들어가는 강의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예비 교원으로서 준비성도 태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양식에 맞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강의한 양식 올려드리는데 그건 그 양식이고 난 내 양식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올려드리는 양식에 맞게 강의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맞춤법에 맞는 강의안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네, 표준어, 띄어쓰기, 그 다음에 맞춤법 잘 확인을 하셔서 하시고요. 특히 강의안을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정독을 하시면서 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고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정과 과제 제출 마감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제 제출 마감일을 못 지켜서 과제를 하나라도 못 내면 기말시험 수업 실습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합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받은 목표 문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과제를 하면 또 다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수강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실 수강시 숙지사항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하시고 또 강의안 작성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도교수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서 반드시 수정한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셔야 돼요. 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라는 얘기. 즉, 여러분은 강의안 작성하시면 지도교수님 피드백 드립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강의안 2를 완성을 한 후에 이것으로 수업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강의안 작성 시 유의사항 여기 보시면 강의안 작성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빨간색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신명조로 나만의 예쁜 글씨체 아니고요. 신명조로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피드백 내용은 삭제하고 깔끔하게 완성된 파일로 준비할 것이라는 말은요. 강의안 2를 준비할 때는요. 현장에 오셔서 강의 2부 이제 드리잖아요. 그때는 피드백 저희가 지도 교수님들이 메모를 달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평가 당일날 제출하는 강의안 2부에 대해서는 피드백 내용을 다 삭제하고 깔끔하게 완성된 파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등록할 때도 피드백 내용은 삭제하고요. 깔끔하게 완성된 파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시되는 과제 제출 마감일 꼭 엄수를 해주시고요. 강의한 과제 제출 마감일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드백 불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강의한 과제 제출을 못 낸 것은 과제 1을 못 낸 거죠. 그러면 수업 실습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제출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과제방에 제출한 과제는요, 첨부 파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양식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과제 1, 2, 3, 4, 5 모두 첨부 파일로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뭐 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과제방에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뭘까요? 과제방에 과제 제출할 때는요, 지정된 파일 제목 형식이 있어요. 그냥 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선생님들 성명 써주시고요. 밑줄 학번 써주시고 이것은 과제 1. 이 순서대로 파일명을 이렇게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과제방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는요, 나만의 양식이 아닙니다. 저희 양식 다 올려드려요. 그 양식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즉, 게시판에 공지한 강의한 양식과 수업 참관록 그것으로 과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유의사항은요, 교육 실습은 과제도 1, 2, 3, 4, 5고 실습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반드시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해요. 수업 듣는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공지 확인하시죠? 다 끄덕끄덕 하고 계시죠?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고 과제 제출 일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지 일정은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 거주하신다거나 그런 시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실습 교과목 튜터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육 실습 튜터 선생님들은 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현직 한국어 선생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중 그분들도 일이 있으시잖아요. 한국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즉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는 먼저 쪽지나 메일로 연락을 취해 주시면 가능한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도 교수님들께서 추후에 가능한 빨리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주말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그분들 또 저희도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쪽지나 메일, 전화로 이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아요?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전체 강의 다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으로는요. 개강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쪽지도 드리고 메일 드리고 전화, 휴대전화 등등 연락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 자기 정보에 기재한 개인 연락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는 문자 못 받았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 이제 등록된 정보가 서로 일치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 특강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최신이 맞나?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정보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정보 관리에 가셔서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혹시 해외 거주 중이신데 070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들 070 번호가 있을 경우에 휴대전화 번호에 070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네, 개인 연락처는 최신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습 일정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준비해둔 안은 이제 13주차 5월 30일 토요일에 네, 6개 반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6월 6일은 오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일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확정 일정은 5월 초에 공지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아마 여러 가지 개인 일정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이것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좀 국가적인 사태로 저희가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아직 확정 일정이 아니라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실 일정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네, 국립국어원의 권고안에 참조해서 일정을 빠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최종 안내는 5월 초에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 전에 빨리 되면 더 빨리 드리겠지만 일정 제 안내는 5월 초에 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루어진다라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면 원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사태가 좀 장기화돼서 미뤄진다라면 네, 한 주 정도 조금 뒤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6월 13일 토요일과 6월 20일 토요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네,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1안, 2안 중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 안내는 네, 5월 초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시 유의사항, 수업 실습에 이제 진짜로 오셔서 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우리 이 선생님께서 4명의 학생 앞에서 수업 실습을 하고 있네요. 강의안 2, 수정된 강의안이죠.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50분 수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50분의 완벽한 강의안을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셔서 이제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은 한 분마다 20분 정도가 될 거예요. 20분에 줄여서 수업하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그대로 준비해온 대로 쭉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20분 정도 수업을 하시면 이제 그 평가장 선생님들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학생들은요, 외국인들, 초급 학습자, 네, 4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혹 이제 뭐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조금 뭐 사정이 생겨서 결사하게 되면 3명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4명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진행하신 후에는 이제 지도교수님과 전문평가자 교수님 두 분의 평가를 듣고 네,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인당 수업 시연 시간은요, 선생님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평가자 피드백, 우리 그 2명의 평가자가 한 분은 지도교수님이고 한 분은 전문평가 교수님 두 분이 10분 정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이런 점이 참 좋았고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드릴 겁니다. 피드백은요, 3분을 한 번에 진행을 합니다. 즉 3분이 20분, 20분, 20분 수업을 하신 후에 3명 한 번에 10분, 10분, 10분 각각의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6분이 한 팀이 돼요. 아까 그 일정에 따라서 오전팀, 오후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6분이 한 번에 다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한 분이 수업을 하실 때 나머지 5분들은 네, 그 선생님이 수업을 참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6명이 한 팀이 돼서 3분 먼저 수업하시고 피드백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분 수업하시고 피드백 들으시고, 그래서 6명 한 팀당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수업 실습이 유형 1은 진행이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우리 김민재 선생님 자신의 소속반이 어디인지 볼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우리 한수정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강의실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실습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동영상 실습은 학생 없이 혼자 하는 강의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유형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드릴 것입니다. 활용질한 단어, 카드, 그림 등 보조 자료를 말하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보조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하셔서 강의안 1을 내실 때 함께 첨부해서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실 때 강의안 2에서도 함께 첨부를 해서 평가자 2분께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도 내부를 배포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교재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강의한 피드백은 여러분께서 강의한 1을 작성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 메모로 이제 그 파일에다가 직접 아주 상세하게 입력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드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강의안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실습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수업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그때 그 강의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잘 바뀌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또 피드백을 드릴 것입니다. 벌써부터 떨립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지도 교수님 피드백 잘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면 다 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도입 제시 건너뛰고 활동 본 수업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입과 제시는 모두 봅니다. 그래서 도입부터 제시, 연습, 활동까지 처음부터 그대로 수업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활동해보세요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입부터 처음부터 그대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정보, 이름, 국적 등은요, 목표 문형 배부 시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목표 문형 배부 때는 목표 문형만 알려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학생 정보는 수업 실습날 오시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그 강의실에 저희가 붙여놔요. 학생들 이름. 학생들 이름과 국적을 붙여놓기 때문에 그날 이제 보시고,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는요, 대부분 초급 학습자예요. 초급 학습자를 염두에 두시고, 목표 문형이 대부분 초급 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날짜는 고정인가요? 두 날짜 중 선택 가능한가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실습 날짜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체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일정은 선생님들께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1차 과제는 오늘 OT 영상 보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확인 보고서는 과제 1 저희가 월요일에 등록해 드릴 거예요. 그 등록된 파일, 그 파일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10가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셨다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양식대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준 선생님, 실습 이수 후 반드시 졸업을 해야 교원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습 이수 하시고요. 졸업을 해야 교원 자격증 신청 가능, 약간 애매한데, 그 국어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영역별로 다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졸업을 하신 후에야 신청 가능하셔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격이 되시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습 이수했고 졸업을 했다고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내가 영역별로 다 이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자 연락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만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자가 해외 휴대폰 정보를 적으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우리 이성신 선생님 그 몇 반 선생님께서 속해 있는 반 튜터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네, 튜터 선생님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확인 보고서 양식은 별도로 있나요? 네, 저희가 월요일에 정은 선생님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에 맞추어서 특강 확인 보고서 과제 1이거든요. 월요일에 네,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 선생님, 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목표 문형 배분과 실습 일정이 나가면 그 실습 일정에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팀이 으쌰으쌰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순서가 6분이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팀을 저희가 뭐 1팀, 2팀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무슨 팀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문대민 씨 교수님 파이팅! 문대민 씨도 파이팅! 네. 네, 권웅 선생님 강의 한 50분 수업 준비인데 실제 수업 20분은 처음부터 그냥 20분 수업을 쭉 하시면 돼요. 50분은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50분 수업 중에 20분 정도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부분 열심히 준비하고 뒷부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강의 안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간혹 제시 연습에서 간혹 활동 부분을 해보실까요?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수업은 50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처음부터 수업을 하시면 도입 제시는 다 보세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수업이 20분 정도라는데 도입 제시만 20분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20분이 다 될 수도 있는데 네, 초급 수업에서 도입이 너무 길다거나 제시가 너무 길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로 하면 상호작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중심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다 보면 20분 지날 때는 연습 정도로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해외에서 동영상 실습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최소 이제 4명 정도인데 4명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 2 선택하신 분들 게시판에 자세한 안내 드릴 거고요. 분필 사용, 네, 우리 전 회장님 자석 칠판 사용 감사합니다. 한글학교에서 휴교 중이시군요, 김정원 선생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안내를 저희가 논의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선 선생님, 국립국어 현장 실습 9주차 10일 초급 수업 참가, 중급 수업 참가 인정되나요? 21년도부터 바뀌는 수업 실습 지침에서는요, 온라인 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온라인 참관은 제공해 드리지만 21년부터 해당하는 오프라인 참관은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와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반드시 현장 기관에서 9시간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김진경 선생님, 동영상 촬영은 50분 다 해서 제출인 거죠? 네, 50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여기까지 다 50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미애 선생님, 해외 실습이 교육 실습이나 참관 시간을 대체 가능한가요? 해외 한국 교육 실습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 실습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박미정 선생님, 외국에서 세종학당 현장 참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그 기관 세종학당이 먼저 국립국원에 인정받는 기관이어야 하고요. 저희와 협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1년도에 그 선생님께서 계신 지역에 세종학당에 현장 참관하고 싶다면 먼저 그 세종학당에 가셔서 조율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냥 가서 뭐 하겠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협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학교와 네, 직접 또 컨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실습 날짜가 회사 자격 시험이나 출장 변경 불가능한가요? 네, 이승현 선생님.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그 시간에 빠지게 돼서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경우도 아주 간혹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픽스돼서 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김민재 선생님, 한국어 교재, 외국인은 한국어 1, 2번, 외화 문법 참고도서, 네, 서점에서 구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외화 문법 참고도서는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한두 권 정도는 좀 탐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습해야 하는 기간에 혹시 출장이나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유형 2로 신청 가능한가요? 유형 변경 기간에 반드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가능하고요. 차후에 갑자기 변경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렸고. 김민재 선생님, 인터넷에서 못 보고 무조건 구매해야 되나 봐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교재는 이제 세종한국 교재가 있고요. 네, 다른 교재는 네, 구입하셔야 되는 교재가 있겠죠. 이승희 선생님, 오늘 라이브 다시 볼 가능한가요? 밴드에서 한 달 동안 계속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 선생님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만났다면 좀 더 현장에서 바로 또 다른 질문도 듣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또 들으실 수 있어서 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모두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혹시 대구나 경북 지역에 우리 학우님들 계시면 더 힘내시기 바라고, 실습 준비 저희 교수님들과 튜터님들이 많이 도와드리니까 믿고 네, 열심히 주어진 일 하시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운영이 주어지면 열심히 연구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특강 들어주신 여러 학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